자, 저번에 우리가 복소수 앞에 부분을 조금 봤었어요. 근데 그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그 복소수 연산부터 여기서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복소수에 우리가 사칙 연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칙 연산이 우리가 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우리는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소수도 하나의 수체계에서 우리가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이 둘을 우리는 복소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수는 사칙 연산이 다 가능하죠. 그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허수에서도 우리가 사칙 연산이 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허수도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칙 연산을 하는데 뭐 덧셈 뺄셈은 허수는 허수끼리 해야 되고 곱셈과 나눗셈은 허수와 실수끼리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요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뭐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워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무리수도 사칙 연산이 된다라고 배웠을 때 그거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복소수에서 자연스럽게 하면 돼. 대신에 우리가 곱했을 때 뭐 i 제곱이 나오면은 얘는 실수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뭐 요 정도. 그쵸? 요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켤레복수에서의 성질은 얘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그 켤레복수에서의 성질을 우리가 보고 이게 이 복소수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Z하고 Z바가 같다. 저번 시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문제에서 이거를 만족한대요. 그 얘기는 이걸 독해를 하면은 무슨 뜻이냐? Z는, 그렇죠. 실수입니다. 그런 뜻이죠. 네. Z하고 Z바가 같다는 얘기는 허수부가, 즉, Z는 A 더하기 BI고, Z바는 A 마이너스 BI잖아요. 근데 이게 같다라고 했으니까 즉 이 허수부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A는 허수부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래서 Z는 실수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또는 뭐 Z의 제곱을 했더니 뭐가 음의 실수가 나왔다. 음의 실수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면은 이 얘기는 Z가 무슨 의미? Z는 순허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 요런 것들, 이렇게 독해하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성질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i의 거듭제곱의 순환성이라서 얘는 주기성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쵸. 몇 개 주기냐면 일반적으로 4개 주기죠. 그래서 여기서 i는 i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 세제곱은 여기다가 i를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i고 i 4제곱은 여기다 i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i 제곱이 돼서 다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된다. 그리고 i의 5제곱은 여기다 i를 곱하니까 i가 되는구나. 그래서 i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세제곱 i 4제곱은 1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그 다음에 i를 곱하면 다시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1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주기성이 끝났다.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주기가 또 이제 시작된다. 즉 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4개씩 주기가 나온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아이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복소수 범위에서도 적용이 된다. 실수의 범위에서의 그 성질들이 그대로 복소수에도 그대로 간다라는. 다음에 그러니까 실수에서의 연산 법칙을 그대로 따른다. 즉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된다.
그런 것들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분모의 실수화라고 해서 요거 분모 실수화 우리가 요것도 애들이 어려워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무리수 분모의 유리화를 우리는 그 애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를 아이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모의 실수화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면은 금방 해요. 예. 그래서 켤레 복소수를 곱해주면은 우리가 분모가 실수화가 된다. 그래서 답을 쓸 때 분모에 i가 있으면 안 된다. 예,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쪽 부분이 뭐냐? 다음을 계산하여라 그랬는데 여긴 굉장히 쉬우니까요. 그냥 입으로만 한번 해보죠. 다음을 계산하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 복소수와 복소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즉 이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고 4 허수는 허수끼리 더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2i 그냥 이렇게 아이들이 전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해보면은 실수는 실수부끼리 하면 마이너스 2고 허수는 허수부끼리 하면 플러스 6i 이렇게 되죠. 그쵸? 전혀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곱하기도 애들이 분배를 많이 해봐서 그렇게 뭐 어려워하진 않죠. 이렇게 분배 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해서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복소수일 때도 그냥 이렇게 계산 법칙을 그대로 따른다.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만 아이들한테 인지를 시켜주시면 돼요. 1 곱하기 3은 3이고 1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고 4i고 2 곱하기 3은 6i고 2i 곱하기 마이너스 4i는 마이너스 8i 제곱이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게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대입을 하면 11 그죠? 플러스 8이니까요. 그리고 마이너스 4i고 6i니까 플러스 2i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나눗셈이면은 뭐 어떻게 나눗셈은 이제 분수로 한다. 애들이 이렇게 나눗셈이 있는 거는 또 간혹가다 애들이 또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눗셈이면 분수가 된다. 3-4i 분의 1 더하기 2i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네도 여기다 이제 뭘 할 거니? 부모에 i가 있으면 안 되는데 켤레를 곱하여 준다. 왜? 부모에는 허수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모에 그거를 우리는 실수화라고 한다. 뭐 그래서 3 더하기 뭘 곱해야겠니? 3 더하기 4i다. 이렇게 애들이 자연스럽게 요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거는 됐고요. 여기가 이제 그러네요. 그쵸? 여기가 이제 애들이 조금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 푸는 것을 문제 적용하는 것을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긴 하거든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어느 정도는 보여주기만 하세요. 예,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보여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저번 시간에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Z는 보여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Z는 예를 들면 A 더하기 BI라고 설정을 하고요. W는 C 더하기 DI라고 설정을 하고 Z 더하기 W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한 다음에 바를 씌워 보고요. 그 다음 이거 바 씌운 거에다가 자 다음에 W 바 씌운 거에다가 더한 게 같더라. 각각 더한 게 같더라. 이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사칙연산이 됐을 때 이게 결국에 이게 1번이 뭐죠? 더하기고 2번이 뭐죠? 빼기고 3번이 곱하기고 4번이 나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켤레 이게 더하고 켤레를 씌우나 빼고 켤레를 씌우나 곱하고 켤레를 씌우나 나누고 켤레를 씌우나 켤레를 씌운 다음에 더하는 거랑 빼는 거랑 곱한 거랑 나눈 거랑 똑같다. 즉 사칙연산 순서가 관계가 없다. 예, 그렇죠? 사칙연산 후에 켤레 복소수는 켤레 복소수 후에 사칙연산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애들이 감으로만 알고 있고 정확히 몰라서
이 부분들은 좀 문제를 풀 때 애들이 적용하는 걸 좀 힘들어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요거죠.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하고요. 일단은 뭐 학교 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나올 것 같아요. 예, 거의 나오는 거니까요. 예, 거의 나온다고 애들한테 주지시키고, 자, 요거를 단순하게 암기 어느 정도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암기는 시켜야 돼요. 제가 이상 있었네요. 자, 좀 이제 아이들이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암기를 시키는 게 아니고, 자, 이해를 시켜서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게 우리가 습관화 해가지고 이게 이렇더라라고 억지로 암기한 게 아니고 그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이제 이거는 뭐야, 중위권에서 상위권 아이들까지는 이렇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거 별로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데 평상시에는 요걸 최대한 이해시키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고요. 근데 이제 평상시가 아니고 시험 기간 때는 요거를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암기라도 시켜야지 돼요. 그래서 요렇게 나오면은 Z는 실수다, 이렇게 암기라도 시켜보고 한번 이렇게 시험이라도 보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은 이게 또 하위권 아이들 어려워하면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라도 이 부분들은 반드시 키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시험에 나오니까 좀 이렇게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Z하고 Z바가 같으면 Z하고 Z바 같으면은 허수부가 다른데 허수부의 부가 다른데 같대? 그 얘기는 이거는 실수구나. Z하고 Z바는 0이래. Z하고 Z바를 더하면은 원래 2A가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머릿속에 Z에다가 A 더하기 BI가 이렇게 설정해 놓고 Z바는 A 빼기 그러면 자동 BI가 되는 거고, 둘이 더하면 0이다. 둘이 더하면 2A인데? 근데 0이야? 그러니까 A가 0이네? 그럼 A가 0이라는 얘기는 순허수구나.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습을 좀 시키고,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시켜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것들 이해시키고 문제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런 뜻이구나 해석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계속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뭐 다 시험에 나오긴 하죠. 자, I 거듭 제곱의 순환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주기성을 갖는다. 예, 이것도 주기성을 갖는다라는 거 꼭 아이들한테 인지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4개 주기로 반복되니까 예를 들면 I 101승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4개씩 25번이 돌아가고 하나가 남는구나. 그러면은 얼마겠니? I다. 이렇게 요거 연습은 시켜주셔야겠죠. 100일이 4 곱하기 25 4개 주기로 25묶음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가 남는 거다. 하나가 남으면 여기다. 나누어 떨어지면은 네 번째 여기고, 예, 이런 식으로. 요거 애들이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예, 나누어 떨어지면 I고, 나머지가 1이면, 나누어 떨어지면은, 요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나머지가 1이면 요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누어 떨어지면은 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이면 I다.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뭐 기본적인 문제니까요. 어렵지 않죠? 왜 확대가 안 되지? 자, 여기 바로 볼게요. 여기도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게 I, 그 다음에 I 제곱은 마이너스 1,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죠. I 4제곱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반복되죠.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I 8쓰니까 요만큼 되네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가 주기성을 이루죠. 그러면 이 식이 조금 변형될 수도 있는데 거의 여기 4개의 묶음이 합이 다 일정한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아니면은 관찰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4개의 합이 거의 똑같죠. 0, 여기도 0이니까 답은 0이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에 네. 기본 예제를 조금만 한번 볼게요. 이것도 뭐 굉장히 쉬운 문제라서 뭐 이렇게 별 그렇게 할 얘기는 없네요. 자, 여기 보면은 요거의 바가 1 빼기 2i잖아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얘네들의 수를 보니까, 아이고. 자, 왼쪽에 있는 얘네들을 보니까 요게 옳게 뭐 예쁘게 바뀌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어야 된다. 예, 아이들한테 일단은 실수부와 허수부 나눠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요거를 좀 바꿔 써보면은 실수부는 i가 없는 거 간단하게 더하기 2y 이렇게 되고, 그쵸? 그 다음에 허수부는 i가 있는 것끼리 묶어라. 2x 마이너스 3y i 이렇게. 그러면은 이 복소수와 이 복소수가 같다라는 거니까 요 x 더하기 2y가 1이라는 얘기고요. 2x 마이너스 3y가 이게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뭐 연립방정식 하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왼쪽에 보면은 오른쪽이죠. 예, 오른쪽을 보면은 복소수가 서로 같을 쪽 요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요것도 실수와 실수하고 얘도 실수하면 되겠네요. 요거는 실수하는데 가만히 보면 얘를 통분하면은 실수화하는 거와 같은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 그 정도 아이들한테 또 애들 그냥 이거 따로 실수화하고 여기 따로 실수화하는데 뭐 결국엔 아이고 결국에는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다른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각각을 실수화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얘 보면은 무조건 그냥 실수화하려고 각각을 실수하려고 덤비는데, 만약에 이렇게 서로 통분을 했을 때 같아진다면 통분을 했을 때 실수화하는 거와 같은 효과가 난다면 통분을 하여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더하기 i 곱하기 1 빼기 i 분의 x의 1 빼기 i 더하기 y의 1 더하기 i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네요. 1 빼기 2i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눠서 풀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됐고요. 아이고,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볼게요. 보면은 요거를 이번에는 좀 창을 띄워놓고 하죠. 네. 자, 복소수 z와 그 켤레 복소수 z바에 대하여, 자, 이거가 성립할 때 복소수 z를 구하여라 그런 문제네요. 그럼 여기서 애들이 또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누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눈 건 걔네들은 얘 z하고 z바가 실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xy가 실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복소수니까 요 안에 i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z에다가 너네가 어쩔 수 없어. a 더하기 bi z바에다가 a 빼기 bi 이렇게 설정을 해 주어야 돼. 그리고 전개를 해서 예쁘게 바꿔야 돼 라고 지도를 해 주셔야 돼요. 이 i에 얘는 a 더하기 bi가 되고 더하기 3 더하기 i에 a 빼기 bi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누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전개를 이제 처음 하는 애들은 이거 좀 전개해 것도 괜찮죠? 예. 처음 하는 애들은 이렇게 전개를 해서 하고 실수 없이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
뭐 수학적으로 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연습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애들 같은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자, 2b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3a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돼? a 마이너스 3b의 i가 되고요. 제가 좀 이렇게 할게요. 그냥 플러스 b가 되죠. i 제곱, 그쵸? 네, 뭐 계산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실수부와 허수부를 하면은 3a 빼기 b가 되고, 그 다음에 허수부끼리 하면은 3a 마이너스 3b의 i가 된다. 이게 5 마이너스 3i다. 즉 얘가 5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자, 여기도 이제 이제 보통 그렇죠? 뭐냐면은, 자, 알파가 마이너스 2 더하기 i고 베타가 1 마이너스 2i래요. 그래서 너네 요거 요렇게 보면은 보통 이제 애들이 뭐를 하죠? 이제 여기다 집어넣죠. 이렇게 알파가 이거고 알파바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니까 뭐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예. 1 마이너스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푸는 게 거의 대다수 아이들이 풀이가 그렇게 되죠. 그쵸? 근데 이 문제는 뭐 그렇게 풀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근데 이제 무조건적으로 문제를 보고 이게 막 대입하지 말고 이걸 전체적으로 보는 습관을 아이들한테 수학 문제를 풀 때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는 습관을 좀 길러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각각 대입하는 것보다 이 식을 조금 간단하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봐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큰 효율성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죠. 인수분해는 되네요.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인수분해 알파바를 묶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바를 묶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공통인수를 발견됐으니까 공통인수 알파 더하기 베타로 묶어라. 그러면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가 된다.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냐? 자, 둘이 더해보자 한번. 자, 둘이 더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되네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냐? 그러면 또 이제 바를 써서 알파바와 베타바가 무엇인지를 써서 문제를 푸는 아이가 있고요. 아니면 또 어떤 아이들은 뭐가 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으면 야, 여기다가 바를 씌우면 얘가 되는 거네. 아까 전에 배웠네요. 예. 그럼 그거가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유도해 주시고, 만약에 못한다면 이끌어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합차니까 이제 간단하죠. 1-i 제곱이 되니까 2가 되네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